정말 지난 5년간 독선과 독주, 고난의 5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오늘 오후 12시간입니다만은 6시로 일단 마지막 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퇴장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퇴임사를 거창하게 내놓는데 그 취임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감동적이었고, 그런데 33가지 약속인가 했는데 그중에 지켜진 것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근데 퇴임사는 너무 허접하게 나왔네요. 야, 지금 이게 퇴임사 제가 전문을요. 예. 퇴임사 이게 전문을 봤는데 진짜 이게 그 취임사는요. 약속을 전부 이게 어겨서 그렇지 문장 자체는 명문이 많았어요. 명문입니다. 그런데 이 퇴임사는 너무 알맹이도 없고 허접한 과연 이게 누가 썼을까? 예. 이런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허접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이게 내용을 짚어보면 자기가 이제 코로나 또 잘했다고 그 부분이 한 3분의 1 가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어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의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 국가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코로나 보고서를 예. 969번을 받았대. 969번. 매일 아침마다 코로나 보고서 오면 딴 거 안 읽고 그거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 969번 보고서 받아가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게 어제까지요. 예. 어제까지 국민 중에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1756만 4,999명입니다. 예. 1756만 공식적으로. 저는 그때 느낌이 좀, 저도 기침이 났는데 저 방송 때문에 검사 안 받았어요. 예. 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검사 안 받고 지나간 것까지 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걸렸다 봐야지. 저도 코로나 걸려갖고 방송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1756만이 걸렸는데. 예. 근데 보고서 969번 받아가 그래 무슨 대책을 내놔가지고 국민이 코로나 안 걸리냐 말이에요. 다 걸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집단 면역 지금 나오잖아요. 그나마 이게 죽은 사람이요. 총 사망자가 23,400명입니다. 23,400. 자기 세월호에 299명이에요. 세월호보다 이게 700배가 넘어요. 800배예요. 맞잖아요. 네. 세월호 299명 가지고 자기가 야 애들아 너가 이게 하늘의 별이 돼가 뭐 미안하고 고맙다. 자기는 그때는 고맙다 그랬잖아. 대통령 돼가지고. 근데 지금 사망자가 23,400명인데 여기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고맙다는 말은 안 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지. 그리고 이게 어제도 보니까 평균 7일 동안요 4만 명 가까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스크를 벗게 해서 아주 잘했다고 그 연설문에 넣어줘. 예. 지금 문재인 지금 이게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냐 말이야. 제가 기록에 전 마스크 쓰고 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누가 벗고 다니냐고. 본인이 생색 내려고 몇만 명이 노는데 마스크를 이제 의무로 안 한다. 이렇게 자기 생색만 냈지. 실제 국민들은 쓰고 다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코로나 이것도 이게 허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노는 게 뭐 또 북한하고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아닙니까? 이것도 박지원이가 고백해버렸잖아. 박지원이가 이미 나도 안 믿어. 박지원이가 먼저 돌았었잖아. 나도 북한 비핵화 안 믿어. 이게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지금 행적이 알맹이가 없어요. 박지원이가 진짜 자기 속마음을 마지막 임기 며칠 남겨놓고, 임기는 아니죠. 이제 물러날 날 며칠 남겨놓고 고백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절대 핵 포기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박지원이가 뭘 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서훈 정의용하고 손발을 맞춰갖고 우리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도 가서 속인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핵 포기한다. 이렇게 해갖고 남북 정상회담도 만들고 북미 정상회담 했지만 문재인 자기 정치적 성과만 거둔 거예요. 프로파간다 선전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들었어요. 올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올해 들어서 이게 15번인가 도발했고요. 며칠 전에 이거 ICBM 화성 17 ICBM 그다음에 그저께 SLBM 잠수함 예. SLBM 그다음에 우리
남쪽으로 단거리 이스칸데르 뭐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얼마나 쏘아댔습니까? 그게 이게 우리가 청와대에서는 탄도 미사일도 미사일을 말 못하는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라 못하는 이렇게 저자세로 굴욕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게 또 자화자찬하고요. 저는 꼭 하나 이게 퇴임사 보고 진짜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자기는 이게 국민들이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항상 이게 감사하다 이게 노선 앞에. 예. 아니 국민들이 전체 다 문재인을 사랑합니까? 이게 문재인 지지율 40%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이게 방송 나가서 공중파에서도 합니다. YTN에서 했어요. 뭐냐면 이게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는 나름대로 이게 통합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러면 이게 지지층이 실황도 하다 보니까 지지층까지 돌아서가 지지율이 20% 10% 떨어진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잘한 거예요. 그때는 이게 그래도 통합이 이 정도는 분열이 안 됐어요. 근데 문재인은 4년 동안 끝까지 대깨문의 눈으로만 보고 대깨문의 귀로만 들은 거예요. 아니 눈이 두 개면 두 눈을 봐야지 왜 대깨문의 눈 한 눈 보느냐 말이에요. 왜 대깨문의 귀로만 듣느냐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이 5대5로 즉 4대4로 쫙 잘라진 거죠. 따라서 문재인의 지지율 40%는 진짜 역사에 부끄러워야 할 이 대한민국을 두 개로 완전 쪼개놔 버린 이런 게 분열의 지지율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국민이 다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 대깨문이 사라면 문재인을 진짜 미워하는 게 6이다. 이걸 이게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퇴임사 중에서 딱 맞는 얘기는 뜻은 다릅니다만은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고생 많았다. 이야기인데 정말 대통령은 별로 고생한 것 없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권 편가르기 정치로 해가지고 지금 4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위성과 내로남불의 아주 극치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참 고생이 많았는데 본인은 며칠 전 그 KTV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남쪽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 그 이전에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또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하는데 우선 문재인 입장에서는 하나 아주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양산으로 내려가서 아방궁에서 이제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이라는 게 하려면 후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김경수 사면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꼼수를 많이 부렸는데 자칫하다가는 자기가 화살을 맞게 생겼으니까 여론이 워낙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데려갈 때도 그 비서진들을 메시지 비서진, 공보 또 연설문 작성하는 비서진들을 데려가서 이제 진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골박 정치. 그런데 그 김경수 부인 쪽에서 항의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그 김경수는 문재인하고 이제 김정숙이 위해서 일했는데 3인 안 되는 그게 반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기가 5년을 국민도 고생하고 자기도 고생했다. 자기가 이게 그 김정숙이가 정말 이게 그 공금으로 호화 사치 명품 옷을 사 입고 자기가 버킷리스트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심지어 코로나 와중에도 호주라든지 중동까지 다 여기 외국의 명성지 관광지 유네스코 지정문화재는 다 가본 것 같아. 이게 고생한 거냐 말 자기가. 그리고 두 번째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아내와 함께 노을처럼 산다. 지금 이게 그 양산에 방어원 있죠. 경찰 그 경호원. 경호원이 65명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 있죠. 15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명의 경호원이 지키는데 자기는 이게 65명의 얼마나 지연자가 많으면 그 시골의 양산에 65명의 경호원을 국가 세금으로 이게 경호를 합니까? 저는 본인이 그 양산에 얼마나 있겠어요? 내려가면 이제 곧 서초동에 들락날락 하다가
1년 6개월 검수완박 다 돼가면 의왕으로 갈 텐데 예. 한 1년 6개월은 서초동에 들락날락 할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이게 원룸이라도 하나 어디 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려면 그렇죠. 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년 6개월 되면 검찰이 마지막으로 바로 이게 그 활용점정으로 의왕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언이 65명이 뭐 필요합니까? 의왕 가면 여기 교도관들이 한 2,000명은 될 텐데 지켜주는.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본인이 저질러 놓고 이게 그 칼로 일어나면 칼로 망합니다. 촛불로 일어서면 촛불로 망하는 거예요. 피를 보고 일어서면 자기도 피를 봅니다. 피로 세운 정권이 피로 끝나지 않겠어요? 예. 자기가 이게 정권 쪽에 한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노을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살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수완박이 아무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면서 자기 방탄법을 땅땅 두드리고 나갔잖아요. 그래도 검찰이 얼마든지 뭐 4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부칙에 경과 규정을 빼버려 가지고 검찰이 계속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것은 이어서 뭐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유권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성이라든지 또 저쪽에 울산 시장 부정 선거 사건 개인 문제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위라든가 딸의 이스타 항공과의 그런 밀착 관계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검수완박법 통과됐다 해가지고 가서 발 뻗고 자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문재인이가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오늘이 중요한 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일보에서요. 문화일보는 이제 그 석간에 특집으로 이제 그 기사들을 쓸 거 아니에요, 5년. 예, 그렇죠. 제보고 이제 그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 그 부패 수사는 계속돼야 된다. 네. 이런 데 지금 검찰 수사 있잖아요. 예, 예. 이재명 문재인. 이 특집 기사를 칼럼을 제가 부탁해서 오늘 아침에 이게 제가 새벽에 칼럼을 문화일보에 보내고 왔어요. 오늘 그 12시쯤 되면 칼럼이 뜨니까 네이버나 인터넷으로 칼럼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제가 이제 그 칼럼의 중간에 두 구절만 읽어보면요. 결국에 지금 문재인 물러났지만 저는 아무리 이게 통합과 미래도 중요하지만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만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세상이 통합도 나는 되고 거죠. 계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그 써놨냐면 보면 문재인의 이름이 35번, 문재인의 이름이 공소장에 30번, 5번 언급되는 송철호 사건을 듣고 어떻게 앞으로 이게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 지키도록 계획이 되겠는가. 예. 이걸 덮어버리면. 그리고 이재명이 있잖아요. 이재명의 그 국고 손실 있죠. 예. 여기에 5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국고 손실이 5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25년까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게 1억만 넘으면 1억만 넘어도 3년 이상 25년까지 징역이에요. 이 말은 이게 국고 손실 1억은 제가 보기에 무조건 나오고요. 카드로. 초밥 카드. 근데 배소연 씨 월급이 11년치 3억 얼마 들어갔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압수했잖아. 여기 5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5천만 원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게 특가법 5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 지새끼처럼, 요 지새끼처럼은 신문사에서 빼버리더라고. 아, 그래요? 그냥 저는 지새끼라고. 지새끼처럼 언론에서. 고가를 조금씩 야금야금 좀 먹는 이런 게 이재명 부부의 국고 손실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의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는가?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원전 블랙리스트, 타이스타, 대장동, 성남 FC 쭉 썼지만 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저는 뭐 계속 그 수사는요. 이번에 검수완박 됨으로써 원래는 검수완박 안 되면 천천히 죽었을 거야. 근데 이 검수완박 됨으로써 더 빨리 죽는다. 1년 6개월 내에 어떤 거는 4개월 내에 더 빨리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회담을 했잖아요. 거기서 아주 폼 잡고 했죠. 그때 넘겨준 USB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 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김정은이가 계속 삶은 소대가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끊임없이 욕을 해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너 약속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안 지키고 있지 않냐. 더군다나 이제 뭐 미국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풀어줄 걸로 가서 또 김정은은 또 꼬신 거 아닙니까? 트럼프한테 가서는 또 김정은이가 핵 포기한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자기 재미만 본 거예요. 정치적 재미만. 그래갖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싹쓸이를 했잖아요. 근데 저 USB 이런 것들은 좀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USB 속에 이미 일부 넣었죠. 산자부의 공무원들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 원자력 발전 있잖아요. 예. 또는 이게 뭐 보나 뭐 이게 그 트럼프한테 이야기해서 경제 제재 좀 풀어주겠다. 예. 뭐 이런 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게 바로 여적지 아닙니까? 여적죄. 이게 바로 북한과 이롭게 하는 이게 여적죄 아니에요. 유일하게 사형에 처한다 하나밖에 없는 이게 여적죄 아닙니까? 저는 이 USB 있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배신자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 북한은 보니까 이게 또 윤석열 정부하고 언젠가는 딜을 해야 되거든. 언젠가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료 좀 줄게. 너 문재인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런 자료에 저는 충분히 북한이 윤석열 우리 쪽에 건네주면 이거는 난리 나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USB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아니면 이게 사람이 할 때는 오직 한 사람만이 아는 only one person, 오직 한 명만이 아는 게 비밀이에요. 이미 2명 이상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이 USB는 문재인이가 알고 김정은이가 알아요. 김정은이가 언제까지 이게 문재인 꼬박 노릇합니까? 김정은이도 이게 새 정부하고 협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문재인 정권에도 그걸 만든 실무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있죠. 따라서는 이 USB는 판도라의 상자예요. 판도라의 상자. 이게 열리면 저는 엄청난 일이 있을 거고, 이게 오히려 북한을 통해서 열릴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퇴임 연설에서 국민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했는데 퇴임 후에는 본인 얘기대로 아주 잊혀진 사람이라든가 노을처럼 잘 살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퇴임 후에 고생이 참 많을 것 같다. 문재인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 노을은요. 노을은데 그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하늘이 싹 붉게 물드는 이게 노을 아닙니까? 이거는 해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달통이라고 그러죠. 달. 이게 뭐 달나라 민심처럼 결국에 문재인이가 지배한 통치한 5년 있죠. 이거는 이게 우리 달과 촛불이 지배한 어둠의 시대. 이거는 암흑의 시대. 결국에 역사에서 지워버리들 기록 말살형.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로마에서도 지워버리들 시대고요. 지금 이걸 노영민 있잖아요. 와, 노영민에는 문재인 5년이 코리아 르네상스 시대다. 충북도에서 는 노영민이가 이 르네상스라는 거는 14, 15세기 이탈리아 있잖아. 주로 우리 피렌체 거기서 그 고전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 고전으로 돌아가는 이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오는 이게 르네상스 아닙니까? 근데 이 르네상스 지금 문재인 5년은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 역사에서 지워버릴 시대인데 중세 암흑의 시대나 다름없는 그런 이게 고난의 르네상스다 시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임종석이는 뭐 5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었다. 이게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허군지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죠. 아무튼 문재인 5년이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은 고난의 행군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윤석열 새 대통령 시대가 활짝 열리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